자, 2강 키 핵심입니다. 이 강에 배운 것은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어쨌든 각각 한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문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광역기권이 지정돼야 된다고 이미 배웠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립권자를 주의해야 하는데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 대상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있는데 자,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는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도관에 속한다 그러면 시장군수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하는 거고. 다음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자, 여기 보면 3년 내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승인 시정하지 않더라. 그러면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보시겠고. 시도사가 공도를 한다는 건 자,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주면 거기 있는 둘 이상 시도사가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결국 누가 국토장관이 지정했죠. 그러면 시도사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광역계획을 지정한 3년 내에 누가 없어요. 여기 시도장관에 승인 신청이 없더라.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여야 한다. 지금 이건 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인 겁니다. 다음 할 수 있다가 있죠. 자, 뭐가 있냐? 여기는 요청이란 말하고 필요란 말이 있죠. 왜? 시도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can. 시도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있고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게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된 건 요거네요. 여기 요렇게 둘이 했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돼. 뭘 받을 필요 없다?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꼭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서로 간에 이 집단적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광역도시의 협의를 갖다 둘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협의 불성립 시 단독 또는 공도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의 공도로 수립하는 시도, 시장군수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 공동 단도로 국토장관이 겁니다. 시도사는 국토장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국토장관, 도지사가 있는데 이제 각각인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혼자 왔을 때죠. 같이 왔을 때가 아니라 기한을 정해서 단독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조정을 신청받았거나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 중앙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장은 중앙이나 지방도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회의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게 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정 결과에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아닙니까? 수립권자가 오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만 있다는 거. 뭐 국가계획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없어요. 도지사 없습니다. 자치도가 있다 그러는데 자치도지사는 제주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 경우는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수립 대상 여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수립 대상 여부.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하죠.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 감소율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요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자, 이게 중요한 건 전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포인트로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사항이 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모르면 한 번 몰랐을 때 이렇게 알았을 때 갖다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키워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립 절차를 봐야 되겠죠.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과 승인, 공고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본계획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초 반드시 해야 되겠죠. 거기에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오직 요 사람만 하는 거죠. 공청회 주민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면 반드시 반영하는 겁니다. 타당하다 할 경우. 그러나 반드시 반영 의미는 아니고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듣는 게 아닌 거고. 자, 수립은 요 사람들하고 협의 심의는 필수입니다. 승인에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체를 확정하는 거지. 여기 보세요. 국토장을 승인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를 누구한테 승인한다? 도지사한테 승인 넣는다. 이게 포인트고. 다음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송부를 해서 공고하고 열람시켜요. 알겠죠? 누구한테 공고하느냐? 자,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이들이 가서 공고하고 열람하는 거구나. 공고해서 열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만 14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다? 30일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키워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뭐가 있냐면 공간구조가 자꾸 변해간다 그랬죠. 그래서 플라이 인천이라고 그랬죠. 김포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 가니까 인천시가 플라이 인천으로 바뀌었다. 슬로건 자체가 바뀌잖아요. 브랜드 자체가 바뀌잖아요. 공간구조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그래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냐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것 강좌가 내용량은 많아도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광역도시행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한다. 국토장관, 도지사. 그러면 가서 통제해주면 각각의 관할했던 둘은 시장군수나 시도사는 3년 내 승인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직접 지정한 자가 해야 한다. 국가계획관을 쓰면 국토장관이 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 하면 수립관자 오직 특광자 시장군수다. 자기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인접시군도 사전협의에서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그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협의가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한다. 이 경우에 단독으로 왔을 때는 기한을 정해서 조정 신청한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하고 안 하면은 직접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포인트고, 또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받지 않고 자체로 확정.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것이 가장 포인트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